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2th of November 2022, Saturday. Now 7:5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Hynix. SK Hynix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3,500원 4.94% 꽤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저께 뭐 대부분 종목이 올랐습니다만 8만원에서 98,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중간보다 살짝 위쪽이네요. 이제 8만원 바닥권은 다진 것 같고요. 시총은 68조 682억, 외국인 지분은 51.02%.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실적은 좋지 않고 다만 이제 내년 3분기부터는 좀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반도체 업계 관련 주식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모양새고,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조금 움직였고요.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보통은 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좀 바뀐 게 아무래도 좀 불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이에서 그 약간의 치킨 게임이 있지 않을까. 그럼 약간의 치킨 게임이 있다면 결국은 원가 경쟁력이 가장 우위에 있는 삼성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감안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2위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좀 받은 것 같고, 그래서 SK도 좀 위기의식을 상당히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모습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소식으로는 일주일 전쯤에 마이크론이 차세대 모바일 반도체에서 EUVX 그렇죠, 노광 반도체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세대 모바일용 반도체를 개발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전력 소비를 도로 줄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도 배터리의 그 수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저전력으로 가능한 그런 D램 반도체 DDR5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요게 이제 특히 이제 핸드폰뿐만 아니고 전기차나 AI 같은 데도 쓰이게 되면서 아마 SK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앞으로 그 파운더리 쪽을 많이 강화해야 되겠지만, 파운더리 강화를 하려면 어찌됐든 기존의 그 분야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내야 그걸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보였기 때문에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위기라고 생각이 되니까 더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예전에 굉장히 좀 위태로운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SK가 이걸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나서도 과연 생존시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찌됐든 좁은 분야에 아주 깊숙하게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이뤄냈고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혹독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의 새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혹독한 치킨 게임도 없겠지만, 어찌됐든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계속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에는 뭐 금방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SK 하이닉스도 어떤 좁은 핀포인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된 소식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소식인데, 차량용 반도체가 작년에 2021년에 62조인데 2026년에 101조, 2030년에 151조 이렇게 예상치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내연기관에는 지금 200개의 반도체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1000개,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되면 2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수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나름대로 강국이면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요쪽이 나름대로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차 사고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기존에 이제 트랙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고부가 가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 자체가 없었는데요. 다른 걸로도 충분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자체에 그 양적 성장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뭐 그 반도체 자체가 이 그 주기적인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업종이긴 합니다만 차량용 반도체 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당분간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를 상당히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독일 인피니온, 일본 르네상스, 네덜란드 NXP 이렇게 세 개가 과점하는 형태였었는데 여기에 아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들어가서 아마 또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NXP를 인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반독과점법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이슈들 때문에 인수는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든 SK 하이닉스가 아마 SK 하이닉스는 이 세 개 업체 중에 하나를 인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자금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기업들을 또 인수를 해서 충분히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며칠 지난 거지만 경제 이슈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보다 더 높은 경우가 생겼다. 집값 약세 공시가를 올리는 추세. 그래서 가격 역전설에는 당분간 늘어날 듯하다. 그리고 불황뚫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경기 영향을 크게 안 받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9억짜리 집도 안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저도 어제 조금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좀 있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멘탈 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ker. See you next time.